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우려해 가족장으로 치렀는데요. 정치권도 조문 정국 속에 고인을 애도했죠. 자, 윤기중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많은 업적이 있는 분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학계에서는 이미 본인이 터전을 굉장히 많이 닦은 분이시고요. 대표적으로 한국의 통계학의 불모지 일대 연세대학의 응용통계학과를 만드는 데 창립 멤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한국통계학회 회장을 비롯해서 한국경제학교 회장을 지내신 바가 있고요. 통계학회와 경제학회 회장을 다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논문을 보면 통계학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논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이 그분이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학문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윤기중 교수는 본인의 학문적인 업적으로도 유명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로서 제1의 대통령의 멘토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책을 국내에 번역본이 소개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책은 좀 꼭 읽어봐라라고 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. 우리 아버지는 원래 경제학을 하시다가 이제 통계학 쪽으로 갔는데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,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.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, 아버지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라. 또 아버지가 책을 사오세요. 이제 2층에 아버지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 좋은 책들도 많았고, 근데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1 멘토고.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각종 연설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자유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조기 교육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조문에 많은 정치인 출신 정치인들이 찾았어요.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사역들이 당일날 아주 일찌감치 조문을 갔었죠. 그런데 따로 조문하는 자리에서 좀 더 깊은 얘기나 현안에 대한 대화, 소위 말하는 조문 정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. 좀 아쉬웠던 거는 아직도 진영 간 분열이 전혀 봉합이 되지 않아서 우리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온라인상에 참 경축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걸로 글도 쓰고, 일간지에 또 기고하시는 분도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일이 있었고, 또 문상 마치고 돌아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지고 정과 매범 정말 온갖 욕설을 퍼붓더라고요. 여기 어디라고 하냐? 이제 당장 구속해! 가소하세요,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중에는 좀 서로 금도를 좀 지키지 않습니까? 요즘에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은 부친상 난 다음 날 8월 16일 날 오전에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라. 뭐냐 그랬더니 1특검 4국조 촉구 결의대회를 한다. 갸우뚱하면서 어쨌든 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광복절
오후에 급하게 또 공지가 왔습니다. 취소했습니다. 대통령이 부친상 당하시니까 급히 원내에서 취소 공지를 한 거죠.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뭐 그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대화를 못 나누더라도 예컨대 여야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무수석하고 야당 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게 이제 아쉽고 대통령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윤 대통령께서도 귀국 후에 우리도 일반적으로 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오신 분들한테 인사드리지 않습니까?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.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잠깐 보는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었잖아요. 근데 그날 아침에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그냥 쌩하니 갔는데 근데 제가 그때 광복절 현장에 있었는데 네. 눈을 보고 악수를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손은 잡은 채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다음 분한테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이 사진이 많이 찍혀서 그게 그렇습니까? 돌아가서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했고 아니, 그렇다면 잠깐. 다행이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잠재 의식 속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검사와 어떤 피의자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 잠재적으로 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다 보니까 좀 생경하기도 하고 사실 또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사실 정말 평상시 같으면 당대표가 왔으면은 잠깐 내실 들어가서 얘기도 좀 나누고 막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노력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지를 몰라서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조문 정치가 눈길을 끌었었죠. 통상 대통령 국가 원수의 부모님이면은 대통령을 키워낸 부모님이 대통령을 보고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가족들은 되게 비통하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존중받는 가서 이제 스스럼 없이 조문할 수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야당, 다른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조문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 스킨십을 형성하고 그런 기회들이 많았었죠.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모친상 때 그 여권의 조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? 대신에 야권에서 가고.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는 여야 그 당대표들 네. 이런 분들은 이제 조문이 다 되셨고요. 그 당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조문은 좀 삼가해달라. 그럼에도 오는 분들도 그냥 밖에서만 인사들 하시고 지금 뭐 미사를 데리고 있다 그러고 또 가족끼리 그걸 한다고 원칙을 정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이 정도 하고 갈래. 가겠습니다. 좀 조촐하게. 직접 저 조문은 못하고 그렇게 조촐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좀 눈에 띄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모친상 때는 북한이 조의문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생략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북한과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좋을 때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조의도 표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요. 가장 조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친이 2008년에 별세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대에 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규모의 조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러나 정치권에 있어서 조문 정치라고 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휴지기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봤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.
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